오늘은 모든 마음과 정신 관련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 중 두 개를 골라 간단한 보충 설명과 함께 질문과 답변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람마다 명상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왜 그런가요? 먼저 한국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명상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명상을 말하는 한자어도 두 가지입니다. 명상 첫 번째 한자의 뜻으로는 생각을 쉬는 것을 말합니다. 명상 두 번째 한자의 뜻으로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생각을 하는 것. 전자는 정신을 쉬는 것이고 후자는 정신을 적극적으로 쓰는 것으로 완전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다루는 것이 명상이라고 정의한다면 두 가지 반대의 뜻을 같이 담아도 이해가 됩니다. 즉, 명상은 생각을 다루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생각을 다루는 방식에는 생각을 쉬는 휴식의 개념이 담긴 방식이 있고 생각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자기계발의 방식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명상이라는 의미는 사람과 단체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조금만 말해보면 첫 번째, 조용하게 쉬는 것. 잠을 잘 때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잠에 들면서 편안한 느낌을 가지고 싶을 때 명상음악을 틀어놓거나 누군가 자장가처럼 조용히 말해주는 음성을 들으면서 쉽니다. 음악을 감상하면서 세상을 잊는 것 등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에 의지하여 마음을 쉬는 것. 산에 올라 정상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강에서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는 것. 촛불이 빛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하지 않는 것. 대상에 의지하여 잡생각을 떨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신체를 닦는 것. 대표적으로 많이 하시는 방법이 요가이죠. 몸을 특정 부위를 스트레칭하면서 한 자세로 정지시키고 이완하면서 잠시 정지하는 방법입니다. 적극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도인체조와 무술 동작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습니다. 몸을 닦는 방법도 아까 명상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적극적인 방식과 휴식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을 취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태극권도 있습니다. 정신은 긴장하되 몸은 최대한 이완하는 방법이지요. 태극권에서는 그것을 방송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방식이 필요한가에 대해 잠시 말해보겠습니다. 명상이 아닌 수행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대부분 정신을 적극적으로 쓰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모든 수행은 먼저 정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을 집중하면 몸이 따라서 긴장됩니다. 그래서 긴장으로 인해 몸이 점점 굳어지지만 그 진행이 서서히 마비되기 때문에 몸 수련을 따로 하지 않으면 스스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집중수행법의 최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고급 수련자가 아니라면 몸을 이완하면서도 정신을 집중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을 집중할 때 몸을 이완하기 위한 수련 방식은 수천 년간 보완되면서 개발되어 왔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요가 방식과 동북아시아의 태극권 같은 무술 방식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기온이 더우니 신체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아주 예전에는 왕과 귀족보다 수행자 계층을 높게 쳐주어 일반인보다 윗계층이라 치안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요가 동작에는 무술이 필요가 없습니다. 동북아시아는 기온이 추우니 신체의 움직임이 많습니다. 몸에 열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행자 계층이 따로 없어 치안이 불안하여 안전을 위해 무술도 조금 결합됩니다. 아예 몸을 이완하는 방식의 무술을 특화시키면 소림사 같은 무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음을 닦는 것. 수많은 오해가 있는 단어입니다. 화두하시는 분이나 윗바사나 하시는 분, 신체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닦으시는 분, 다 똑같은 한글 문장인 마음을 닦는다라는 표현을 쓰시지만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 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정신 집중하는 법. 주로 단순 반복하는 정신활동을 유지하면서 그 행위에 몰입하여 주변을 잊어버립니다. 주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섯 번째, 경전을 읽는 것. 경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독서는 가장 좋은 명상입니다. 지금까지 다섯 번째는 생각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닌 방법에 속했다면 지금부터는 생각의 내용을 바꾸면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방법에 속합니다. 경전을 읽는 것은 수천 년간 검증된 성현들의 통찰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정신을 개발하는 초보자에게는 가장 좋은 명상입니다. 생각을 떨치려고 하는 이유는 떠오르는 생각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고 생각하기 싫은데 생각이 계속 들기 때문입니다. 통제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훈련을 통해 생각이 드는데 전부 유익한 생각이 들고 생각이 필요해서 생각을 하려면 할 수 있고 생각보다는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거나 쉬고 싶을 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바로 안 할 수 있다면 바로 잡념이라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생각이 때와 장소에 맞게 유익하게 활용된다면 과연 앞단계인 생각을 쓰지 않으려고 하거나 휴식하는 방법이 더 이상 필요할까요? 그것이 실용적인 마음 수행입니다. 7번째,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 미륵보살의 주된 수행법이고 전문 수행단체의 계율과 관련된 명상입니다. 일반인은 오늘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며 개선점을 찾고, 수행자는 오늘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며 계율을 어긴 것은 없는지 하루를 시간대별로 돌아봅니다. 즉, 일기를 쓰거나 기록을 남기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는 것. 그것도 적극적인 명상이자 실용적인 마음 수행입니다. 8번째, 이치에 맞는 올바른 생각. 정사유라는 명상입니다. 정사유를 하려면 가치관인 정견이 먼저 확립되어야 있어야 하고, 먼저 자신이 속한 종교나 수행단체의 경전을 많이 읽어서 일반인의 가치관에서 그 단체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가치관이 정견입니다. 정견이 확립되면 그 가치관을 바탕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행과 선행으로 점점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골똘히 생각해야 합니다. 책과 현실은 많이 다르고 이상과 실천은 난이도가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통해 그 차이를 좁히려면 이치에 맞는 정신활동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사유입니다.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모든 종교와 수행단체라면 그 과정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까지 8가지나 되는 분류로 나누어 명상이라는 큰 영역을 알아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명상이라는 개념은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단체에 따라서도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자신의 바라는 바를 위해 신이나 성인에게 정신을 몰입하는 소원 성취 계열. 두 번째, 휴식과 이완을 원하는 고요함을 추구하는 정적인 계열. 세 번째, 의식의 상승이나 깨달음 또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수행 계열. 네 번째, 몸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선도나 도가 계열.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3번째와 4번째인 특히 수행과 비슷한 명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생각을 다루고 바꾸고 잘하도록 만들어 나의 운명을 보다 행복하도록 바꾸는 것이 보다 명상의 실용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보시는 분들 중 일부의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실용 명상에 대비되는 비실용적 명상의 대표적인 예는 끌어당김의 법칙 관련류의 정신훈련입니다.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바라는 것이 현실화된다는 방법인데, 목표를 이루는데 중요한 것들이 사실 많이 빠졌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목표 설정을 반복하는 의미는 굉장히 크고 좋지만, 현실에서는 목표 설정보다는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데 드는 과정과 노력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크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칫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자기 세뇌와 상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원인과 조건으로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조건인 목표 설정, 방법 연구, 실행, 시행착오,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최소 5가지 목표 달성을 위한 선순환 중에 앞에 단 한 가지인 목표 설정만을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결과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춘기 때 누구나 영화 드라마 뒤를 보며 멋진 이성을 한두 명씩 생각하며 그 사람과 이루어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랫동안 끌어당길 만큼 끌어당겼는데 그 멋진 이성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나요? 구체적으로 꿈꾸는 것이 결과를 이룰 수 있다면 세상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상상하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가 이루어지는 원인과 조건에 맞지 않는 상상은 아무리 구체적일지라도 실용적 명상은 아닙니다. 이 채널은 현대에 개발되어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아무 내용이나 함부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주 예전엔 이런저런 책을 보고 이런저런 단체를 다녔는데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담 위주의 믿을 수 없는 말들이 많고 수행 체계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곳도 있어서 10여 년부터는 수천 년간 검증된 전통 경전들 위주로만 연구합니다. 특히 팔만대장경을 위주로 봅니다. 제 목표는 빠르게보다는 안전하고 제 자신을 정말로 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 채널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려면 제 채널의 다른 영상인 나는 누구인가 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명상에 대해 많이 헷갈려 하시고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한 시청자가 질문하신 것으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올린 영상의 핵심 부분을 보셔야 시청자의 질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의 핵심 내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음성진동과 의식집중법 두 가지 원리를 활용한 간단한 신체정화법.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서 간단한 수행법을 알려주겠다. 아라고 하는 모음을 발음하는 것을 이용해서요. 그렇다.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첫 번째 단계. 아라고 크게 발음해보라. 두 번째 단계. 아라는 발음을 지속적으로 길게 내어보아라. 세 번째 단계. 대부분이 목을 울려서 소리를 낼 텐데 목에서 나는 그 발음을 흉곽에서 진동하도록 숨이 닿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리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대중 가수가 두성으로 노래 부르거나 오페라 가수가 복식 호흡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목에서 흉곽으로 천천히 진동이 되는 부위를 옮겨라. 조금씩 아래로 내리라는 말이다. 네 번째 단계. 흉곽 전체를 진동하도록 아라는 발음을 점점 굵게 울려라. 마치 봉구를 울리는 듯이 하여라. 다섯 번째 단계. 날숨이 닿을 때까지만 소리로 흉곽을 계속 울리고 그러다가 토하는 숨이 닿게 되어 들숨이 들어오면 소리내는 것을 쉬어라. 절대 호흡을 인위적으로 길게 늘리려 하지 말고 통제하려 하지도 말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관찰하라. 그리고 숨이 들어와 다시 발음을 할 수 있게 되면 흉곽 부분에만 의식을 집중해서 아라는 발음을 숨이 닿을 때까지 길게 발음하는 행위만 하라. 그리고 원하는 만큼 반복하라.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서 10분만 해보길 바란다. 그러니까 날숨을 최대한 길게 토하는 것과 배 아파요. 아라고 발성을 굵게 하면서 목에서 흉곽으로 진동을 내리고 숨이 다 토하고 나면 발성이 끝나는데 들숨을 통제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놔두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발성을 다하고 들숨이 다 들어오면 그것이 1회이고 그것을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조금씩 반복하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정말 쉬운 방법이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운동을 거의 하지 않거나 배가 안 좋은 사람은 진동하면서 발성이 잘 되지 않을 것인데 그러면 나가서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고 천천히 다시 시도해보라. 괜히 무리하게 시도하지 말라. 두 번째, 만일 효과가 있다면 하고 난 후에 하품을 하거나 어떤 사람은 흉곽에 고여있던 탁기가 빠지면서 낮은 강도의 헛구역질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정신이 맑아질 것이다. 두 가지가 일치하면 맺혀있던 탁기가 빠지는 것일 확률이 높다. 그럼 자신의 몸에 맞는 것이니 가끔 하기 바란다. 세 번째, 또 아주 소수의 사람은 날숨을 다투하고 자연스럽게 들숨이 들어올 때 조금씩 숨이 깊어지면서 어느 순간 숨이 횡격막을 통과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횡격막을 통과하는 것은 배호흡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기이다. 배호흡하면서 그 안에 기호흡이 같이 될 수 있다. 특별한 근기가 있는 사람이다. 이제부터 좋은 글을 많이 보길 추천하며 마음을 닦아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 절대로 일어나는 현상이나 기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맑게 하는데 주력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것이 음성진동과 주의집중의 두 가지 원리를 활용한 기초적인 토곤합심법이다. 희노애락의 감정이 많아 자주 가슴이 맺히는 사람에게 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난 시청자의 질문입니다. 다음에는 명상하는 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음성 명상과 신체 명상을 같이 알려주는 명상을 올렸고 그리고 이 영상에는 안 보이지만 그 앞에 마음을 닦는 내용도 같이 알려주었음에도 그것이 명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명상이란 말은 너무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명상과 수행이라는 단어에 가지는 이미지가 너무나 많이 다른 것이 현실이라 만나는 사람이나 속한 단체마다 다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이 광범위하신데요.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지금 제가 올린 신체정화 명상을 알려주는 영상을 보시고 명상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면 그건 명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시다는 추측은 드네요. 일상생활이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행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명상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음성을 통해 집중하는 것도 명상입니다. 관음수행법의 완전 기초이고요. 간단하지만 신체의 움직임을 관하는 것도 염신이라는 정통 신체 명상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것도 가장 쉬운 명상입니다. 한 가지 주제의 생각을 잘하는 것도 정사위라고 불교의 핵심 명상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를 하느라고 무슨 주제를 올릴지 골똘히 생각하느라 머리가 아픈데 이것도 명상입니다. 살면서 내가 예전 습관에서 벗어나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냐 알아차리는 것도 알아차림이라는 명상입니다. 무언가를 무의식적으로 하다가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도 최고의 명상 중 하나이거든요. 이 채널에서 기회를 봐서 앞으로 세상의 수행법을 25가지로 요약 정리한 경전을 조금 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긴 한데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혹시 무슨 실천 테크닉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영상을 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보다는 직접 전문가를 찾아서 만나서 현장에서 배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몸과 마음을 다루는 것은 어렵습니다. 개인을 알아야 깊은 상담이 가능합니다. 혹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시청자님께서 요가 쪽 명상을 말하는 것이라면 요가 수트라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불교 쪽은 명상보다는 수행의 의미에 가깝지만 선정과 지혜 수행 입문이라는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성의껏 대답드렸지만 원하는 대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의 답글입니다. 옳으신 말씀이세요. 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명상이 눈 감고 신적자아를 깨우는 걸 생각했어요. 근데 일상 속에서도 명상이 많다는 걸 알았네요. 요가 수트라 책도 읽어보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님의 답변에 대한 저의 제 답변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에 깨어 있으신 분이시군요. 혹시 기분 상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위 답변을 5번 이상 수정하고 있었는데 그새 답변이 올라왔네요. 수정된 답글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열려있는 태도 정말 기분 좋습니다. 신적자아를 깨우는 것을 알려면 시간 되시면 위 댓글에 언급한 대로 나는 누구인가 편을 보세요. 종교나 단체에 상관없이 정통수행은 그것을 깊게 이해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그래야 잘못되지 않습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농담 아니고요. 세상이 요지경이라 자신 안의 신적자아가 자신에게 말을 한다고 하는 신종 샤머니즘 계열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과 진실이 혼재된 상황에서 진짜와 가짜를 가리려면 먼저 자신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부디 어려워도 정통경전을 보시길 추천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시청자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실제와 가까운 문답을 보셨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실용명상이나 수행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표도 작고 아무리 방법이 쉬워도 그 방법이 추상적이거나 결과를 이루어지는 조건들이 방법 속에 있지 않으면 실용이 아니다. 그러나 목표도 크고 아무리 방법이 어려워도 방법이 원리에 맞거나 구체적이고 이루어지는 조건들에 맞으면 실용이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것은 위에 말씀드린 정의에 따른 실용명상 및 수행이고 이 채널은 방법이 어려워도 정통경전에서 검증된 실용을 추구한다. 아직도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인 마음 닦는 선호공에 대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